안녕하세요. 서남 주정명입니다. 이제 6월 중순이라서 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 15회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야당이 오히려 유리해졌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데, 과연 왜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야 하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럴까?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수를 인구수로, 가구수로 나눈 것을 주택보급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말 기준해서 104.8%. 그렇다면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훨씬 더 많아서 주택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첫째, 이 부동산 정책은 바로 그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왜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 단순하게 104.8%라고 그러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고 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으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요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주택 보급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주택수에다가 가구수를 나눠버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결과적으로 없는 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의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모르는 그야말로 단순한 사고방식이라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투기자이고 어떤 사람이 투자자일까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잘못되었을 때 원금을 건질 수 있는 것이 투자고, 원금까지 몽창 날리는 것이 바로 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첨일이 지나고 나면 꽝이거나 아니면 당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 물론 원금이 날아가는 꽝이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투기죠. 네. 사전적인 의미로도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투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투기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자, 자본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은행에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자가 낮아서, 이자율이 낮아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집을 사두는 게 자본주의 원리에서 맞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투기 세력을 몰아서 무조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투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집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역시도 똑같이,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이론으로 보면은 가수요라는 것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면 모든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그 가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공급을 늘려가야 되는데, 주택 보급률 100%가 넘어서 이게 더 이상 보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단순함, 자본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상이 결과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가장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주택 보급률을 초과하고 가수요까지 감안해서 얼마 정도의 적정 주택 보급률을 확보해야만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저는 어떤 신도시 개발을 하는 쪽으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분양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반면에 현재 서울이나 경기 수도 어디를 가봐도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차츰차츰 재개발 형태로 갖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인프라를 플러스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그런 이유로 수도권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곽으로만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서 신도시 개발보다는 가급적이면 재개발 쪽으로, 그리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일반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한 방식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택지를 정부가 구입을 해서 택지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게 하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정책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이 당연하고, 신도시보다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일반 주택 아울러서 임대주택도 적극 개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